자, 이번에는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생성자.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만들 텐데, 생성자. 생성할 때 뭘로 생성해요? 생성할 때 new에서 생성하죠. new 키워드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new 할 때 동작을 하는 거죠.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되고요. new 다음에 생성자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생성자를 쓰시게 되고, 얘는 이제 생성할 때마다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new가 나오면 무조건 동작을 합니다. 생성할 때마다 나오는 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초기화 블록이 나왔고요.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생성자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생성자는 1번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으니까 제가 생성자 쓰시면 이제 아래쪽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예, 잘 보이시죠 이제. 자, 생성자를 먼저 써야 되는데, 생성자는 이제 보통 용어는 퍼블릭 이렇게 붙여줍니다. 퍼블릭. 물론 퍼블릭을 안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어디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생성자에 대한 접근 제한자를 따로 둘 수도 있어요. 퍼블릭이 아닌 걸로. 근데 보통 퍼블릭을 둡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데이터하고 데이터 서클 클래스가 보이세요. 클래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로를 걸어놨고 중괄호 열고 적어놨고, 얘는 기본 생성자인 거죠. 기본 생성자 아시겠죠? 기본 생성자는 파라미터 값으로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초기화 블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파라미터로 전달을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정해진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만드신 거는 초기 기본 생성자입니다. 자, 기본 생성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성자가 없는 경우에, 다른 생성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없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생겨서 컴파일해서 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없으면 호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있는 것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있게 되고요. 뉴할 때 사용하고, 이제 생성하면 뭐가 나와요? 생성하면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게 주소 나오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어요. 주소만 나옴으로 리턴 타입이 없다. 타입이 없다. 리턴 타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생성자에다가, 이제 기본 생성자에다가 데이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A는 그냥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니까 A는 50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실행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언제 실행인지 보기 위해서 두 줄 세 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시면, 자,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뭐냐면 기본 생성자를 하고 쓰고 있어요. 기본 생성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처리를 하고 있으시고요. 뉴에서 얘를 불러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얘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넌에서 쓰는 요거를 이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만들 때 데이터 서클 클래스 가지고 제가 계속 변형해서 만들고 있죠.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만들었어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과 거에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지금 실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A는 얼마로 세팅해야 된다? 50. 아시죠? 컨트롤 F11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시는데 위에 걸 못 보셨죠? 보시면 보셨어요. 자, 스태틱 초기화 블록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기본 생성자. 아시겠죠?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한 번만 실행이 되니까 스태틱 블록은 두 번째 뉴할 때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되는 것은 그냥 썼을 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데이터 서클 클래스 에서 맨 처음에 실행된 거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고, 여기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됐고 1번으로 실행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블록 실행이 돼 2번으로 실행돼요. 3번이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이게 지금 이제 생성자에 해당되는 게, 이게 호출을 하면 이것으로 이거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이것으로 호출해서 생성하면 얘가 이제 세 번째로 생성되는 거죠. 세 번째로 생성된다. 세 번째로 실행된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실행이 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나 이런 거 만들면 메인이나 이런 게 실행이 되겠죠.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처리문
여기가 이제 메인이니까 여기다 시소를 이용해서 자 다른 클래스의 메인입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 저희 데이터 서클 클래스 이그젠플 레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고 이제 뭐로 쓰고 이제 여기까지 전부 다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컨트롤 F11 눌러서 보시면 맨 처음에 실행되는 것은 이제 그 여기가 실행되고 있네요. 여기 뉴하기 전에 요거 와서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뉴하고 나면 뉴를 호출하고 나면 맨 처음에 스태틱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하면 이제 초기화 블럭 되고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뒤에 있는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메인에 해당되는 요거 밑에서는 생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메인에서 객체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객체 생성을 이제 두 번 한 거죠. 두 번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인 처리에 대한 그 외의 처리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내가 생성을 하고 나면 메인이 맨 처음에 실행되니까 메인에서 실행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 두 번을 했더니 여기 스태틱이 먼저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블럭, 스태틱은 두 번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하고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처리돼서 데이터가 싹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것을 이제 바꿔가면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했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값이 있는 생성자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 생성자고요. 보통 기본값은 이제 기본값을 세팅하거나 이런 걸 쓸 때 사용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일반 생성자는 생성을 하면서 값을 전달해서 세팅하게 돼요. 해서 세팅한다. 자, A가 필요한데 이때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서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클래스 보이시고요. 가르고 사이에다가 이거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A가 무슨 타입일까요? A에다가 값을 세팅하게 돼요. A non-static A 값을 전달해서 세팅하고 싶어요. A가 무슨 타입일까요? A 무슨 타입일까요? A 타입? 예, 무슨 타입? A는 다들 졸고 계시는군요. A는 무슨 타입? 데이터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예, INT 타입입니다. INT A라고 선언해야 얘를 전달해서 받죠. 되시겠죠? 그래 자리를 잡아줘야 데이터 전달받아서 얘가 저장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전달받는다. 자, 중괄호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예, this.a = a 전달해서 저장을 한다. 얘는 받을 때 쓰는 거고요. 전달받은 것을 초기 값으로 세팅한다. 위에 있는 a에다가 지금 현재 받은 a를 세팅해서 저장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출력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출력은 여기다가 여기 시소를 이용해서 일반 생성자인데요. 일반 생성자를 했고요. A 값을 세팅하는 거죠. A의 값을 받아서 세팅해준다. 세팅 하시고요. 전달받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전달되는 값 A는 쓰고 플러스 A 쓰시면 요 위에 있는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고 실제적으로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A를 기본값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his.a = A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다. 되었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이제 new에서 했던데 데이터 서클 클래스 이그젠플 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new에서 하실 때 여기 기본 생성자를 new에서 썼거든요. 기본 생성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기본 생성자 말고요. 예.
시수 한 개 찍을게요. 시수 한 개 찍으시고 이번에는 일반 생성자. 일반 생성자의 자의 A 값을 얼마를 집어넣냐면 뭐 100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예. 1000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을 넣어서 이제 생성해 보자. 감사합니다. 예. 요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서클 클래스 쓰시고 데이터 2까지 썼으니까 데이터 3 이꼬로 뉴 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데이터 서클인데 가로 열고 닫고의 int가 보여요. 이렇게 100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1000 집어넣어서 세미콜론 찍어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일반 생성자를 이용해서 했고요. 지금 기본 생성자는 실행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기본 생성자는 선택한 것만 생성자들 중에서 선택한 것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는 실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생성자가 실행이 됐고요. A 값을 전달받아서 세팅하는 1000을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성자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받지 않고 이제 써야 되는 내용도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초기화 블록을 써라. 생성자는 전달을 받아가지고 보통 전달해서 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실 때, 데이터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찍으면요, 맨 마지막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이렇게 찍으면 찍히는 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서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요. 대괄호가 없으니까 배열이 아니란 얘기예요. 배열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패키지,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나오고요. 패턴 타입이죠. 타입이 나오고, 골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해시코드다. 아시겠죠? 해시코드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얘가 왜 나오냐면요, 이게 나오는 목적, 분명히 데이터만 찍었는데 그런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나오는데, 데이터에 보시면 점 다음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메소드도 나오고 변수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toString이라는 게 나오세요. toString. 문자열로 만들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써져 있어요. 스트링 뒤에 대시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브젝트. 그럼 얘는 어디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었던 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었던 놈. 오브젝트랑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데이터 클래스를 모든 클래스,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상속받도록 짜져 있어요. 오브젝트를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되니까 상속을 안 받더라도 오브젝트는 무조건 상속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브라우저 가세요. 브라우저 가세요. 가시고요. 제가 즐겨찾기 해놓으시라고 어디를 오라클 자바 JRE 자바 라이브러리 자바 플랫폼 SE 8 이거를 오버뷰에서 이렇게 즐겨찾기 해두시라고. 아시겠죠? 즐겨찾기 해두시라고. 이거 찾아가기 되게 힘드니까 이거 즐겨찾기 해두세요. 이게 이제 자바 8의 도큐멘트입니다. 아시겠죠? 도큐멘트에 해당되니까 자바 8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세요. 사용하시고, 자, 저희 자료실에다가 한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자바 8 도큐멘트, 여기 링크입니다. 이게 자바 8 자바 SE 8 도큐멘트입니다. 도큐멘트 온라인 내려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예전에는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썼는데요. 다운받아서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 상에서 그냥 합니다.
자바점 여기 보시면 자바를 썼는데요. 자바점 여기 패키지입니다. 위에 패키지 왼쪽 위에 상단 패키지에 자바점 랭귀지이고요. 거기 보시면 오브젝트 클래스 밑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오브젝트 is root of a class hierarchy. 뭐 그 구조에서 얘가 루트가 되는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게 클래스 뭐 사클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럼 하이라키상 오브젝트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얘가 니의 루트로 표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very class 모든 클래스는 have a object as a super class. 슈퍼 클래스와 같은 클래스가 되고요. all object 모든 오브젝트는 include 포함하고 있다. 배열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이런 메소드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자동으로 다운받게 돼 있어요. 카피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오브젝트라는 게 여기 이클립스에 보시면 여기 점하고 썼더니 컨트롤 스페이스 받았더니 toString이라고 써져 있는데 toString은 오브젝트 뒤에 오브젝트에 있는 놈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저희가 이쪽에서 클래스 한 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요. 클래스 쓰세요. 여기까지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면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라고 나와요. 슈퍼 클래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셨겠지만 오브젝트가 여기 세팅되어 있어요. 슈퍼 클래스라는 것은 내 상위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내 클래스 만드는 거에 상위 클래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고 못 보신 거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이라. 아시겠죠? 미리 저는 많이 해봤고 여러분들은 처음 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오브젝트 도큐멘트의 오브젝트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최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toString이라는 여기 여러 가지가 to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return a string,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refer trace 어떻게 오브젝트에 뭐 어쩌고저쩌고 참조되어지는 것을 뭘 한다라고 했는데 toString을 클릭하시잖아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get 클래스 이름, 클래스를 찾아와서요. get name 이름을 출력하는 리턴 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입이에요. 여기까지가 타입. 클래스의 타입 골뱅이 한 개 치고요. 그다음에 인티저 to 헥사니까 16진수예요. 헥사 스트링으로 이제 해시 코드를 여기다 해시 코드를 출력하는 게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브젝트를 출력한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있죠. 클릭하시면 여기에 맨 아래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시면 앞에다 뭘 출력하라고요? 이제 클래스의 네임을 출력하라. 클래스의 네임 아시겠죠? 네임을 출력하고 골뱅이 치고요. 이게 헥사 16진수입니다. 16진수로 해시 코드를 찍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것 때문에 찍힌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자동은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동은 없다. 아시겠죠? 자동 없기 때문에 얘를 호출해서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히게 되는데 얘를 바꿔쓸 수 있어요. 얘를 확장시켜서 쓴다면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있는 것도 바꿔쓸 수 있다. 그러니까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는데 투스트링 메소드는 사실은 자동으로 여기 써서 이제 여기다가 그냥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 다음에 썼는데 그 데이터라고 쓴 거하고 데이터를 썼어요. 데이터를 쓴 거하고 데이터 다음 뒤에 점 쓰시고요. 점 쓰시고요. toString 여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예요. toString 해서 쓴 거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게 되세요. 동일한 결과를 toString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객체를 출력하라고 시키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가져오게 된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되었나요? 그냥 객체를 찍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toString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어서 걔를 이제 그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결과에 대한 뭐 문자열도 만들어주고 이게 뭐 그 저기 골뱅이도 쓰고 그다음에 해시코드도 쓰고 이렇게 붙이는 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주면 걔를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스템 쪽 아주 프린터를 이용해서 찍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찍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투스트링 메소드를 바꾸면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대로 출력하지 않으려면 뭘 만들려면 toString 메소드와 똑같은 메소드를 만드세요. 메소드를 만들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만들면 된다. 그럼 저희는 뭘 하고 싶으냐? 저희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걸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되셨나요?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기 그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밑에다가 씁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객체를 출력할 때 자동으로 호출당하는 toString 메소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toString 메소드는 public이라고 쓰셔야 될 거예요. public.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toString이고요. toString.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요. 얘 리턴 타입 스트링인데 너 리턴 안 했잖아. 리턴하고 데이터 스트링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마우스가 되시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메소드는 must return 반드시 리절트에 대한 것을 이 타입 스트링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리턴해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리턴하는 걸 만들어요. 여기다 리턴 쓰시고요. 리턴 쓰시고요. 맨 앞에 뭐 클래스 이름 쓰죠.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 서클 쓰시고요. 클래스 쓰시고요. 클래스 이름 썼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뛸게요. 대괄호 열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게 A를 출력하는 거죠. A 이꼬로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데이터를 여기다 찍는 거예요. 찍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괄호 닫으면 되죠. 더 이상 보여줄 데이터는 없어요. X는 스태틱이니까 여기서 보여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세요. 자, 찍으시고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다 골뱅이 치시고요. 오버라이드라고 쓰세요. 저장. 오버라이드를 썼는데 여기에 빨간 줄이 난 사람은 이게 이 원래 원하는 형식이 이게 아닌 거예요.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이거 뭔가 틀린 거예요. 아시죠? 틀린 거예요. 변수 이름이 틀렸거나 퍼블릭이 아니거나 스트링이 아니거나 아시겠죠? 오버라이드 썼는데 그럼 오버라이드는 뭐냐? 그 오버라이드는 그 상속받은 오브젝트에 있는 오브젝트가 해서 상속받는데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toString 메소드와 똑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작성된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작성된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재정의라는 말로 써요. 재정의. 다시 정의한다. 똑같은 건데 다시 정의해요. 아시겠죠? 다시 정의한다. 이런 것을 이제 뭐가 같았냐면 덮어쓰기와 같으세요. 덮어쓰기와 같다. 그 toString 메소드가 원래 오브젝트 안에 toString 메소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toString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요 위에다 요거랑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그 오버라이드도 올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toString 메소드입니다. toString 메소드. 그 얘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얘만 보이죠. 얘가 지금 저희가 데이터 클래스에서 만든 거고요. 데이터 클래스 만든 거고요. 이게 오브젝트에서 만든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 얘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쓰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내 거다고 쓰는데 toString에서 상속받은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toString과 똑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나요. 똑같은 메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그 오브젝트의 투스트링 메소드와 이제 상속받은 투스트링 메소드와 똑같지 않으면 투스트링 메소드와 상속받은 투스트링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 그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처리문이 똑같지 않은 게 아니라 정의된 것만 돼요. 정의된 거 요거까지만입니다. 이렇게 쓴 것만 정의된 거, 정의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쓴 것까지만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나고요. 이 안에는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간알고 중학교사에 대한 이제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을 구현이라고 하는데 구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될 개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신데 한 개는 오버로드 개념. 오버로드 개념은 이제 똑같이 쓰는데 여기입니다. 생성자도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이름이 똑같네요. 똑같은데 파라미터가 다르면 다르게 인식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올려놓은 거라고요? 얘는 이렇게 올려놓는다. 똑같이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올려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요거와 요거는 구별이 돼서 그러니까 요거와 얘는 구별이 돼서 이제 찾아갈 때 요게 데이터 값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볼 때 위에서 보니까 여기 얘도 보이고 얘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놓을 때 이렇게 놓은 거를 오버로드라고 얘기해요. 오버로드. 되셨나요? 오버로드. 그리고 얘가 놓은 건 똑같은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상속받은 것 위에다가 똑같이 생긴 놈을 이렇게 놓여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든 것만 계속 보이죠. 이거는 안 보여요. 아시겠죠? 이걸 재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드상 이거는 오버로드다. 오버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드. 둘 다 한국사전으로 찾아보면 얘도 올려놓다. 얘도 올려놓다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올려놓다라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올려놓다인데 오버로드는 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은 걸 두 개 만들어 쓸 수 있는데 파라미터를 틀리게 해서 다르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아시겠죠? 이게 오버로드. 똑같은 거를 그대로 올려놓는데 상속받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거하고 이제 파라미터도 똑같이 올려놓으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속받은 것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똑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데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한다. 오버라이드.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럼 이제 얘만 호출이 나갑니다. 이런 호출해서 이제 요거 똑같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로 갑니다. 요거 그대로 썼는데 얘를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 컨트롤 F11.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오브젝트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죠. 다르게 나와서 여기 이제 썼을 때 다르게 나와서 자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찍어도 이렇게 나오고요. 투스트링 메소드를 그냥 찍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데이터를 찍으면 자동으로 뭘 호출한다고요? 뭘 호출한다고요?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한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예. 지정해서 쓰더라도 얘 호출하는 게 맞는 거죠. 호출해서 사용이 된다. 얘는 그냥 데이터만 그 객체만 찍어도 투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문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자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 이거를 이제 내 맘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주로 투스트링 메소드는 데이터 확인용으로 씁니다. 데이터 확인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